자, 이번에 해야 될 내용은 연력학 제1법칙과 열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기관. 열기관이라고 하는 장치는요, 열에너지로부터 E를 얻어내는 장치를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현대 산업사회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였었죠. 증기기관의 발견이 바로 이 열기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참고로 열기관의 초기 모델, 물을 끓여가지고 물체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장치는 고대 그리스에부터 있었던 장치입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녀석을 이제 어떤 원동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유흥거리로 사용한 차이가 좀 있지만요. 자, 이 열기관의 컨셉은 이렇게 됩니다. 열기관의 컨셉은 일단 어떤 고온의 상태를 만듭니다. 고온의 상태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 불 피우면 되죠. 그래서 열기관에서 그렇게 석탄이나 나무, 석유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태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온이 있다면 주변에 저온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고온부로부터 저온부로 열에너지가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고온부의 온도는 낮아지고 저온부의 온도는 올라가서 열적 평형을 이루려고 할 건데요. 자,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는 장치는 뭐냐면 이 고온부와 저온부 사이에다가 뭔가 장치를 하나 이렇게 싣는 겁니다. 이렇게 장치를 하나 실으면요, 고온부로부터 나오는 열이 저온부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열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열기관의 온도가 막 높아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열기관이 저온부로 다시 열에너지를 일부 방출할 겁니다. 여기에서 일부라고 강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다수 그냥 저온부로 방출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받은 것 대비해서 내보내는 게 적다면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 차이를 1로 돌리는 장치가 바로 열기관 장치입니다. 그래서 열에너지의 흐름에다가 특별한 장치를 집어넣어서요,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장치로는 자동차 엔진을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태워서 고온부를 만들죠. 그러면 그 고온부에서 나온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열기관의 실린더들을 막 움직일 겁니다. 우리 굉장히 유행했던 5기통 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임을 일로서 바꿔서 엔진이 일로서 바꿔주고 나머지 것들을 저온부, 배기가스로 배출해버리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열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열기관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것, 우리가 이런 장치들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그냥 여기에다 합시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죠. 이런 장치들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효율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을 거고요. 효율이라고 하는 녀석은 소문자 2, 알파벳 2로 나타냅니다. 근데 모든 효율은 반드시 공급 대비 사용을 통해서 나타내는데요. 효율이라는 표현보다 요즘엔 이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죠. 가성비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얼마만큼 적절한 액수를 제공해서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을 것인가. 이게 가성비지 않습니까? 물론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 좋은 능력 얻을 수 있죠. 근데 조금의 능력 차이를 얻자고 수억 지불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녀석들은 성능은 좋지만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우 저렴하지만 쓸모가 없다? 역시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공급, 우리가 쓰는 돈 대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얼마만큼 큰가, 이것을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요. 효율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효율은 공급분의 사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살펴보면 얘가 공급이 되겠죠. QH.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일의 형태로 나타낼 겁니다. 일의 형태로.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의 크기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을 움직여서 이 녀석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했느냐 알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라이트도 켜야 되죠. 음악 들으려면 소리도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닳지 않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도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일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과정인데요. 그냥 구하기는, 수학적으로 구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자, 하지만 매우 간단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자, 친근한 예로 돈으로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거예요. 이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펜을 살 건데, 이 펜을 사기 위해서 10,000원을 지불했어요. 얘를 사려고 얘를 들고서 계산대를 가서 얘를 딱 주고 10,000원을 딱 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거스름돈이 3,000원이에요. 그러면 얘 얼마입니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바로 7,000원 되는 거죠. 7,0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준 것 대비해서 나간 것이 얼마냐? 얘를 살펴보면 이를 굳이 수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효율이라고 하는 녀석을 최종적으로는 공급된 열에너지와 공급된 열에너지 그리고 사용 밖으로 배출된 열에너지의 차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에너지 이용해서 효율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열기관 중에 굉장히 이상적인 열기관이 있습니다. 그 녀석을 우리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이상적인 기관입니다. 이상형에 가깝다. 우리 이상형 세상에 존재하나요? 그렇죠. 이상형은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데 카르노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바꿔 얘기하면 못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카르노 기관은 최대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현존하는 방식 중에 가장 우수한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장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기 위해서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 기관의 사이클을 좀 살펴보면요. 참고로 순환 과정입니다.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뱅글뱅글 돌 거니까요. 우리 원의 시작점을 얘기할 수 없듯이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도 역시 어느 방향인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건 조금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자,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등원 팽창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열 팽창 과정을 거치고요. 단열 팽창 이후에는 등온 압축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단열 압축 과정을 거쳐서요. 또다시 등온 팽창.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카르노 기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PV 그래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카르노 기관의 사이클도 역시 두 개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순환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환 과정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등온 과정을 이렇게 거친 후에 단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등온 과정을 거치고 또다시 단열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카르노 기관이 매우 효율적이고 좋지만 카르노 기관을 불가능에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얘입니다. 단열. 우리는 단열시킬 수 없어요. 열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열을 통제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빠져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열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런 과정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랑 여기가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었죠. 단열 과정에서는 에너지 출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열을 차단할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열을 공급받고 열을 방출하는 과정은 딱 두 군데에서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두 군데가 바로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아래쪽에서 방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열 에너지, 위쪽에서 공급되는 열 에너지는 고온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아래쪽으로 방출되는 녀석은 역시 저온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 카르노 기관도 역시 효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효율이라고 하는 E는 QH분의 QH-QC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고온부의 열에너지, 저온부의 열에너지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한 가지 좀 제가 했지만 수정한 거 할게요. 얘는 사실 효율 아닙니다. 실제적인 효율은 퍼센트로 나오고 그래서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선 얘를 100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귀찮아서 계속 뺐더니 습관이 돼버렸네요. 자, 어쨌든 두 개의 온도를 이용해서 효율을 구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녀석의 장점은 온도만 알면 효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도만 알면 효율을 알 수 있다. 자, 문제는 카르노 기관 실제한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카르노 기관은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실존하는 열기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카르노 기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의 열기관들은 어떤 끊임없이 일하기 위해서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될 건데요. 이런 순환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여러 개의 카르노 기관으로 분해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카르노 기관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열기관의 효율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얘보다 효율이 낮아진다라는 문제가 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요. 얘입니다. 얘. 저온부로 배출할 건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장소는 실온입니다. 대다수의 열기관을 우리가 일상적인 온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실온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실온하면 보통 평균 25도씨 얘기합니다. 25도씨. 뭐 25도씨 정도면 그렇게 작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과학에서는 도씨를 안 씁니다. 절대 온도로 바꿀 거고요. 우리 대체적으로 실온하면 300켈빈 근방입니다. 그래서 실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열기관의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온도를 한 100도까지 올리는 열기관이다. 100도는 너무 낮죠? 한 300도 합시다. 300도까지 사용하는 열기관이라고 해봐야 아래쪽이 570 정도 되고 570 마이너스 300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죠. 그래서 우리 열기관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효율이 개판입니다.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열기관을 키우고 내부에 있는 구성 부품들을 열에 잘 견디는 소재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현재 효율이 가장 좋은 열기관 대표적인 녀석이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 우리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인데요.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장치 같은 경우에 효율이 이론상
평균 효율이 50% 나옵니다. 50%. 사회 근간이 되어주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50%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표기입니다. 표기. 50%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화력 발전의 효율은 한 45% 정도 됩니다. 45%. 그래서 우리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화력 발전을 사용하면 200이라는 연료를 써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해요. 가슴이 안 와닿을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배고프면 매점 가서 뭔가 사 먹죠? 그래서 매점 가서 1,000원짜리 빵을 사요. 1,000원짜리 빵을 산 다음에 절반을 딱 떼요. 그래서 절반 먹고 나머지 절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매우 현명한 방식이죠? 그 방식이 바로 열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화력 발전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열기관은 비교적 효율이 떨어지는 장치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절반 이상, 한 60%에 가까운 부분이 이 열기관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사회는 낭비가 매우 심한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르노 기관까지 해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